얼마 전 타국에 계신 태양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5시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고 김성훈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 투수의 갑작스런 죽음에 태양님과 저를 포함한 프로야구 팬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김성훈 선수는 하나이글스라는 팀에게도 한국 프로야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망주였습니다. 오늘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성훈 선수를 추모하는 의미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며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성훈 선수는 어렸을 때만 해도 이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자를 할 때 특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호리호리한 몸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파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리틀 야구에서 사상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면서 아마추어 야구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당시 김성훈 선수에 주목했던 스카우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체구가 크고 몸에 파워가 엄청나서 담장을 넘기는 장사형 거포는 아니고 손목 힘과 배트 컨트롤이 타고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워 자체는 체구가 큰 선수들에 밀리지만 히팅 포인트에 힘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쳤다 하면 장타로 이어지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성훈 선수의 타격 모습을 지켜본 한 야구 원로는 심정수 스타일은 아니고 이승엽 스타일이다. 무타락이 크면 상당히 좋은 4번 타자가 되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분 말씀대로 이대로 순조롭게 성장했다면 박병호 선수의 계보를 잇는 초대형 우타 거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타자로 전업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았는데 크면서 점점 컨택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쳤다 하면 장타인데 도무지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일단 맞춰야 거포가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보던 경기고등학교 신현성 감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김성훈 선수가 파워만 좋은 게 아니라 어깨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어깨를 살려서 투수로 전향해보자고 이야기한 거죠. 김성훈 선수도 워낙 안 맞으니까 신현성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투수로 전향하게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투수 김성훈 선수에게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공이 빨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에 최고 140대 후반의 패스트볼을 던진 거죠. 그리고 구위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고교 레벨에서는 충분히 통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수 시절의 강백호 선수 같은 유형이라고 할까요? 아직 투수라고 보긴 어렵고 빠른 공을 던지는 야수에 가까운 선수였지만 분명히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백호 선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겠죠. 강백호 선수는 투수 시절에 김성훈 선수보다 더 빠른 공을 던졌지만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대부분의 투수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1, 2년 불펜으로 반짝하는 정도 외에는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김성훈 선수는 스카우트들이나 투수 전문가들이 다들 관심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당장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투수로서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크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고 하나 이글스에 입단하게 되는데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상당히 상위 순번에 지명됐습니다. 투수로 전향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그나마도 2학년은 거의 던지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로도 1년 동안 겨우 14이닝을 소화해서 4.80의 평균 자책점으로 정말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2라운드에 지명이 된 겁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싶지만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성훈 선수가 지명됐던 때가 바로 2016년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재임 기간이죠. 당시 하나이글스는 투수 소모도가 가장 심한 팀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 자체도 불펜 소모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김성근 감독만 탓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난 상황이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를 맡아줘야 할 외인들도 형편없었고 토종 선발들도 죄다 부상을 안고 있었던 데다가 공들여 뽑은 신인 투수들도 고교 시절 소모도가 크다 보니까 몇 년 활약해보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김성근 감독도 불펜 투수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그 불펜 투수들도 과부하가 걸리면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야구의 신이 있다면 야구의 신한테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 이글스는 신인 지명 기조를 바꾸게 됩니다. 고교 시절의 퍼포먼스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어깨 소모도가 가장 적으면서 잠재력이 뛰어나 보이는 투수를 지명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성훈 선수는 이 변화된 기조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돼서 다음 해에도 내야수 출신이었던 투수 이승관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을 받게 되고요. 어쨌든 김성훈 선수가 하나 이글스 입단을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뽑은 선수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1년 동안은 2군 등판도 전혀 시키지 않고 육성군에서 밸런스만 잡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8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2군 무대에 등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 150km를 넘기는 포신 패스트볼도 좋았지만 슬라이더가 정말 위력적이었어요. 사실상 투피치 투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송은범 선수가 생각났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두 가지 공밖에 없지만 그 두 가지 공이 워낙 위력적이니까 타자를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한화 이글스에는 거의 전무했던 파워피처 유형의 선발 투수였고 곧바로 한화 이글스 2군 최고의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는데 2018 시즌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였던 키버스 샘슨이 부상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빈자리를 김성훈 선수가 메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습니다. 운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5.1이닝 1실점 6삼진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준 거죠. 그 이후로도 준수한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2019 시즌에는 구속이 저하되면서 크게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한화 이글스의 스프링 캠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2019 시즌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던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훈련을 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훈련량이 적었다고 해요. 실제로 워낙 근면하기로 유명한 정우람 선수를 제외하면 2018 시즌에 크게 활약했던 투수들이 모두 2019 시즌에 무너지게 됩니다. 김성훈 선수도 그중 하나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의 재능이 떨어져서 부진한 게 아니고 팀의 훈련 기조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김성훈 선수의 갑작스런 죽음이 알려지고 한화 이글스 관계자들은 정말 절망을 금치 못했는데 실제로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성훈 선수는 그냥 신인 투수가 아니라 한화 이글스 최고의 투수 유망주였어요. 한화 이글스는 일단 전통적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우곤 하죠. 특히 1차 지명에서 부일고 선수들만 우대하는 괴상한 기조를 고집하면서 매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구계의 만류를 무시하고 성시현 선수를 1차 지명했다가 1년 만에 방출하기도 했고 역시 1차 지명 출신이었던 좌완 김병현 선수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40인 명단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않았죠. 이번 1차 지명에서도 홍민기 선수를 거르고 신지우 선수를 지명했는데 정말 많은 투수 전문가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지명만 못하는 거면 그러려니 할 텐데 육성도 아주 약한 편에 속합니다. 당장 류현진 선수 이후 한화 이글스에서 배출한 20대 10승 투수가 전무했던 것만 봐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투수 유망주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훈 선수는 1군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150km 이상의 포신 패스트볼을 제구되게 던질 수 있는 파워피처 유형의 선발 유망주였으니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희망과 같은 존재였죠. 단순히 퍼포먼스를 떠나서 맡아줘야 하는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의 한화 이글스는 팀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물론 2018 시즌 일시적으로 가을 야구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 산발적인 활약이 아니라 꾸준히 성적을 내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팀이 정상화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정상화라면 무엇이냐? 일단 젊은 투수들이 줄부상당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닝을 소화할 확실한 에이스가 없으니까 신인 투수들을 끌어다 쓰고 아직 어깨와 팔꿈치가 다 굳지도 않은 어린 투수들을 즉시 전력감으로 기용하니까 젊은 투수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토종 선발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선발 로테이션에 토종 에이스가 하나 딱 자리를 잡아서 150이닝 이상 소화해주면서 외인 원투퍼치와 함께 불펜 소모와 신인 투수 소모를 막아줘야 성적도 나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토종 선발 에이스로 성장해줘야 하는데 박주홍 선수는 포텐셜 자체가 부족하고 김희환 선수는 이미 버두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버렸거든요.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결국 김성훈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야 했고 팀의 명운이 김성훈 선수의 성장 여하에 달려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성훈 선수가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만 겁니다.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성훈 선수는 순조롭게 성장했다면 한화 이글스를 넘어서 프로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었던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 프로야구계의 큰 손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씁쓸함도 배가 되는 것이겠죠. 김성훈 선수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리고 생전에 못다 피운 꿈을 그곳에선 모두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